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자주 놀라는 것, 바로 속도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체감하는 이 빠른 문화는 외국인들에겐 낯설면서도 놀랍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영상에 달린 생생한 댓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건 계산이 너무 빠르다는 거였어요. 매장에서 카드 내밀면 직원이 제 대신 사인도 해주고 뒤에 있는 손님은 벌써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권 재발급, 등본 발급, 미국에선 한참 기다리던 걸 한국에선 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서 식당에서의 경험도 말합니다. 식당에선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심지어 주문이 들어가기 전에 반찬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배고플 땐 좋긴 한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택시를 탈 땐 또 다른 경험이 시작됩니다. 기사님이 얼마나 빠르게 운전하시는지 속으로 패스트 앤 퓨리어스 한국판인가 싶었어요. 멀미도 나고 좀 무서웠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죠. 이런 경험은 해당 유튜버만 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엔 외국인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느릿느릿한 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이 빠른 문화가 정말 충격이었죠. 아, 저는 원래 뭘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라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여긴 다들 너무 느려서 답답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제 속도랑 잘 맞았어요. 러시아에선 뭐든 오래 기다려야 해요. 식당, 가게, 버스다요. 그래서 전 한국이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주간 한국 여행했는데요. 배달 음식이 자꾸 생각나요. 꿈에 나와요. 미국의 유명 배달 앱인 도어대시보다 더 낫네요. 미국에선 좋은 동네 아니면 배달 못 시켜요. $20 때문에 강도당할 수도 있어요.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배달 주문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물론 빠른 문화가 늘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 유튜버는 버스와 택시에서 멀미를 했고 줄을 서다가 새치기를 당해 어이없었던 경험도 있다고 해요. 아, 버스 얘기 진짜 맞아.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버스 타고 갔는데 토할 뻔했어. 하하, 정말 웃기네요. 버스 얘기 진짜 맞아요. 일본에서 일해서 며칠 한국에 다녀왔어요. 일본 운전기사들이 승객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계산만 하면 바로 운전을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빠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빨라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South Korea's unstoppable taste for haste. 이 기사는 BBC에 글을 쓴 매시 크로퍼드라는 기자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소박한 기사 식당에서 직접 경험한 일화로 글을 시작합니다. 주문하자마자 타이머를 몰래 작동시켰고 2분 20초 만에 반찬이 나왔으며 1분 반 뒤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테이블에 올랐다. 그는 말합니다. 팀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요. 게다가 이 식당이 특별히 빠른 곳도 아니었다는 점은 한국 사회 전반에 속도가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지 식당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어학원은 단기간에 실력 향상을 약속하며 결혼식은 1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배달 라이더들은 교통법규도 무시하며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질주합니다. 2007년에는 맥도날드조차 한국 배달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햄버거 프랜차이즈 최초 배달 전용 스쿠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BBC의 기자는 한국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의 무려 72%가 농촌에 살았던 나라. 지금의 고도성장과 속도 중심 사회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모내기 하던 농촌 사회에서 토렌트를 다운로드하는 디지털 사회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당시 정부는 군사작전처럼 치밀한 국가개발 전략을 세웠고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화를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당초 3년 반이 걸릴 걸로 예상됐지만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무려 900만 명분의 노동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후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최첨단 도시 송도국제도시가 건설되었고 1단계 사업은 광활한 공원,
컨벤션 센터, 쉐르톤 호텔,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5년 만에 개장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더욱 야심차고 빠른 속도로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기자는 인류학자 김충순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저서 웨이백 인투 코리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신속함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자리한 기본 가치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 한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빨리빨리 문화가 단지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전략이었음을 의미합니다. BBC 기자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속도감은 정말 산업화 이후에 생긴 걸까? 아니면 예전에도 한국인들은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여왔던 걸까? 여기서 예시로 등장하는 게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는 1794년 이 성곽을 짓기 시작했고 당초 10년이 걸릴 거라 봤지만 단 2년 반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은 과거에도 속도감 있게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기자는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감각이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고려시대의 청자가 오늘날의 제작 방식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추측. 조선의 대표 서예가 한석봉이 종이에서 붓을 떼지 않고 시를 써내려간 절제된 통제력과 속도감 있는 필력 또한 당시에도 정교하고 빠른 손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빠르면서도 정밀한 일처리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시선을 전하고 있죠. BBC의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 빨리빨리라는 말 한마디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열쇠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며 글을 맺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시절을 통과해 빠르게 성장한 지금의 한국. 그 이면에는 노력, 절박함, 실용성, 그리고 무언가를 제때 효율적으로 끝내려는 한국인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한국이슈모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